한정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중요한 일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남들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잃고 맙니다. 스스로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점들을 모아 책으로 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나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상황에 따라 남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정도로는 모자라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비핵심적인 일들을 인생 스케줄에서 지워나가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젊은 글로벌 리더에 오른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은 일과 인생에서 비핵심적인 요소들을 지우고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책이 전하는 내용의 골격을 옷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체계적인 정리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입지도 않을 옷들이 옷장에 쌓여가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도 아무렇게나 업무 요청을 수용하다 보면 비생산적인 업무들만 쌓여갈 것입니다. 일과 삶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그러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독일의 가전기업인 브라운의 디자인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잡음을 걸러내고 본질을 찾아내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24살 때 새로운 레코드 플레이어 개발에 투입되면서 자신의 신념을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나무 덮개와 잡다한 장식을 모두 걷어내고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를 씌운 현대적 디자인의 레코드 플레이어를 제안했습니다. 디터 람스의 파격적 디자인을 접한 동료들은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디터 람스의 디자인 특징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세 단어의 독일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에센셜리즘의 개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합니다. 에센셜리즘이란 더 좋은 것들을 추려내 그것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자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리스트는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합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조건 더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소수의 중요한 일만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해 더 적게 일합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전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이 비에센셜리스트의 길에서 헤매다가 기대하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소수에 불과하기에 중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추진하는 게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첩경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길을 에센셜리스트가 자기 일에 접근하는 3단계의 방법론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너무 바빠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여러 선택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만 에센셜리스트에게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본질적인 소수의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내어 보거나 듣고 재미나게 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판단이 기준이 되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공간 마련, 보고 듣기, 놀이, 잠, 선별의 원칙 등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아가 나약함의 방증이나 시간 낭비로 치부할 때도 많습니다. 휴가를 내거나 놀이를 통해 생각에 집중할 시간을 갖는 건 사치가 아니라 에센셜리스트가 되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빌 게이츠는 회사 역사상 가장 바쁘고 정신없던 시절에도 1년에 2번씩은 시간을 내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나
오직 책이나 논문, 언론 기사를 읽고 자신의 주변에 관해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생각의 한 주로 불리는 그의 독서 휴가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범미 놀이연구소의 설립자 스튜어트 브라운은 6,000명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놀이 역사를 연구한 결과 놀이에는 건강, 인간관계, 교육, 혁신, 역량 등 그야말로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놀이를 하찮은 행위로 생각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놀이를 본질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저자는 공간 마련, 보고 듣기, 놀이, 잠, 선별의 원칙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살피고 평가하는 원천이며 본질적인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동력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밝힙니다. 버려도 되는 옷들을 실제로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이 옷들이 입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과 삶에서 비본질적인데도 좋아 보이는 기회들을 거부하는 건 오래된 옷들을 버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의 대상들을 살펴보고 평가했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야 자신이 설정한 본질적인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2년에 감옥에 투옥되면서 인생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옥이 되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전부 버리면서 에센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분노마저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을 본질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목표를 만들 때는 멋진 문구를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용기, 통찰력,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아니오가 무책임한 예보다 더 큰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은 그 자체가 본질적입니다. 비본질적인 선택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요약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편집하는 실천이 에센셜리스트의 행동이자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본질적인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더라도 장애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완충 장치로 그런 장애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충 장치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언제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로알 아문센과 로버트 팔콘 스코트는 남극에 도달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일례로 아문센은 온도계를 4개 가지고 갔지만 스코트는 1개만 가지고 갔습니다. 식량도 아문센은 3톤을, 스코트는 1톤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문센은 자신의 계획에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마련했지만 스코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스코트의 탐험대는 피로, 굶주림, 동상 등으로 고생하다가 전원 사망했지만 아문센은 성공적으로 탐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소요 시간을 실제보다 더 짧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계획 오류라고 합니다. 시간을 실제보다 더 짧게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소요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계획 오류를 범하는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시간보다 늦는 일이 잦습니다. 회의에 늦게 도착하고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공과금을 늦게 내는 일련의 상황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줄이려면 처음 예측한 시간보다 50%의 시간을 더하여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보고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기르고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에센셜리스트의 삶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에센셜리즘은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리스트에게 있어 집중이란 무언가에 단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그로부터 주어진 압박에 스스로를 소진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책은 더 적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내는 새로운 삶을 제안합니다.